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을 짓다의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었던 그 주택을 보면서 휴먼홈이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와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집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량 목조주택이고요. 대지가 아주 작은 땅에 집을 짓게 되었어요. 이 건축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저희가 짓게 된 어느 그 목주택 현장을 오픈하우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오픈하우스를 참석하면서 더 깊이 집 짓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셨고요. 21년도에 땅을 준비하시고 집 짓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처음 사셨을 때 저희가 좀 당황을 좀 했어요. 일단 땅 크기가 굉장히 협소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곳에 주택 허가가 날까 하는 의문점이 좀 생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땅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풀이 나 있는 저 부분의 땅이 전체가 다 집터가 아니에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라인이 이 집의 집터인데, 땅 면적이 195제곱미터 정도 돼요. 한 60평이 조금 안 되죠. 이 60평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 계획을 아주 잘 잡아야 되죠. 그리고 경계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된 국어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뭐 옛날에 국어들은 보면 경계가 서로 불확실하죠.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으로 되어 있고, 또 옆집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 측량이라는 것을 꼭 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공사 전 경계 측량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경계가 너무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짓기 전에 건축주님께서 이 땅에 침범한 이 주택 두 집의 소유주 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많이 봤죠. 다행스럽게 이 경계를 넘어온 소유자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해결을 잘 봤어요. 근데 간혹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래도록 내 땅으로 알고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거 밀집 지역에는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꼭 경계 측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한 뒤에 집 짓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집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시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이 진입로가 집터 바로 앞에 큰 대로가 있어요. 건축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집 짓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시 관할권자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땅을 구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확인하기 전에 덥석 땅을 먼저 사셨더라고요. 당시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건축 허가가 난다고 해서 집 짓기를 시작을 했죠. 이 도로에서 이 옹벽까지 높이가 1.8m 정도 돼요. 여기 옹벽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옹벽을 철거를 해야 돼요. 물론 철거할 때는 또 시에다가 철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철거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집 짓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님이 부수적인 비용을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끝내고 건축주하고 설계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휴먼홈이 짓는 집은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설계자와 시공자가 서로 알면 현장에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뭐 덮는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는 곳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 그 집의 품질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예산을 염두에 두면서 설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건축주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 그래서 견적을 잡다 보면 건축주의 예산을 상당히 넘어가는 예산비 나올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특정 부분에서 시공을 할 때 설계가 잘못돼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시공을 하는 곳에서 설계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같이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계를 하기 전에 휴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건축주님께 드려서 건축주님이 그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설계를 건축주님이 요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 사진만 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로만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면적, 구조, 실의 구성, 가죽 구성원, 그리고 건축주님이 이사 가서 그 집을 지어서 사시면서 사용하실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을 이곳에 담게 되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방 개수, 필요한 공간들을, 구성들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게 될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각 공간에 배치할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뭐 소파의 크기, 3인용이냐 4인용이냐, 뭐 식탁의 사이즈, 그다음에 가전제품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받아야 정확한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이후에 이삿짐들을 놓았을 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서로 간에 조율이 없다 보면 나중에 짐을 놓았을 때 정말 냉장고의 위치가 맞지 않고 가구의 위치가 맞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건물의 형태, 면적, 내외부 마감재,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하지만 건축주가 살아가게 될 이런 요소, 스케일, 동선, 가구의 배치, 이런 것들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정보를 받고,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돼야 정확한 설계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또는 두 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요. 또 설계를 수정하는 횟수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3회, 5회 이전에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그 이상의 횟수를 수정을 하게 되는데, 수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설계 도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가장 좋은 설계 도면의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많이 되었던 설계 횟수였던 것 같아요. 충분하게 건축주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설계에 대한 수정을 거치면서 보완을 하는 거죠. 구조적인 거, 동선적인 거, 배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도면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한 달 정도의 설계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1차적인 도면이고요. 평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외부 이미지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됐어요. 여기가 아까 보셨던 이 대지의 앞에 있는 큰 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고, 주차장 자리는 지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하를 통해서 앞마당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1층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향은 도로 쪽은 북쪽 향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계단과 1층 출입문은 남쪽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에 난 작은 앞마당이 있고, 뒤쪽에 주방으로 연결된 뒷마당으로 해서 건물에 큰 동선을 잡아 주었어요. 큰 동선을 설명드리면, 일단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주방 공간, 그리고 오른쪽은 거실 공간으로 나눠줬죠. 그 왼쪽으로 가면 식탁하고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서재,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식사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식탁 자리를 좀 넓게 잡았죠. 그리고 주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옆에 세탁실하고 다용도실을 같이 위치를 해 주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화장실을 가깝게 두어서 손을 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서 동선을 잡았죠. 그 오른쪽에는 거실을 위치했고요. 이 아래쪽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2층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거실이 위치한 이곳은 다락방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는 이 같은 위치로 해서 2층 화장실을 배치를 해 줬고요. 화장실은 가급적이면 1층, 2층 같은 라인에 화장실을 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에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도 용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잡을 때
1층하고 2층 같은 라인에 수도 설비 라인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층은 모두 침실 공간으로 잡았어요. 남쪽은 자녀 침실로 해서 각각 두었고요. 그리고 북쪽은 부부 침실로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서쪽에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수납 공간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창을 없애고 이 앞에 문을 하나 달고 이 드레스룸으로 이용할 공간은 여기에 문을 내서 사용하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꼭 말렸죠. 이 부분에 바람을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제가 잡은 거는 동쪽하고 서쪽에 이 창으로 해서 이 바람길을 좀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막게 되면 이 2층의 복도에는 공기의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다락을 이용해서 이 창문들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건축주님이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납을 다락을 이용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 창문을 살리게 되었죠. 그래서 복도가 어둡지 않고 밝아요. 이 서쪽에 난 창으로 인해서 채광도 적절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 창문의 바람길로 해서 복도가 답답하지 않게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되어 있죠. 이 계단에 난 창문은 높이가 있어서 3개의 창 중에 하나만 개폐되어 있는 창문이고요. 나머지 2개는 개폐되지 않는 픽스 창이에요. 그래서 이 서쪽에는 창문 없애면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쪽에는 창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외부 이미지를 보면 땅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사각형이 약간 어긋나도록 이렇게 배치를 잡게 되었는데, 먼저 이 아래쪽 이 부분은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침실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의 아래쪽 이 부분은 거실이고, 거실 위에 이 부분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이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투시도를 잡았어요. 휴머눔이 3D까지 잡아서 건축주님께 제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몇 컷만 보여드리겠는데, 외부, 내부 모든 공간에 3D를 잡아서 또 그 부분을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건축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모든 집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거죠. 보통적으로 건축 도면을 받으면 평면도하고 인면도 이런 2D 도면만 받게 돼요. 이런 도면을 보게 되면 건축주님들께서는 그 집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내부는 어떤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투시도 작업도 필요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실물과 거의 흡사한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3D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까지 다 되려고 하면 설계비가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주들께서 건축도 건축비에 따라서 건축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설계 역시 설계비에 따라서 설계도의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설계비를 적게 들이면 그만큼 설계가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설계비를 많이 지불하게 되면 설계 기간, 설계 수정, 그리고 설계 도면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건축주들께서는 저렴한 설계를 해주는 곳을 찾기보다는 설계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계 도면을 구현해 주는 곳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을 이 3D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 집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픽이긴 하지만 실제로 집을 지었을 때 이 집에 들어간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장악까지 이루어지다 보면 건축주가 이 도면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면이 마무리되면 집을 짓는 동안에 건축주도 그리고 시공자도 도면을 변경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공사 중에 도면 변경이 돼서 뭐 이리 바꾸니 저리 바꾸니, 그리고 공사도 중단되고 또 그거 중단이 되면서 공사비도 추가가 얼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죠. 공사 중에 도면이 바뀌게 되면 시공자한테는 좋아요. 추가 공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공사 중에 건축주는 도면을 바꾸거나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시공자를 좋게 해주는 일이 되거든요. 도면 변경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사 중에
시공자도 섣불리 설계 도면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설계 작업이 끝났어요. 설계 작업이 끝나면 견적을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내가 몇 평으로 해서 어떤 구조로 해서 지붕 마감재, 외벽 마감재는 뭘로 할 것이고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싶다.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불투명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정도 부분에서는 가늠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축비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 건축비가 달라지고 건축 사양에 따라서 건축비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건축 사양은 지붕, 외벽, 뭐 따뜻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많고요. 그리고 외부, 내부의 각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건축비가 달라지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 포함을 해서 전기, 설비, 방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는 다양하게 예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야기하시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 시공사를 거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비가 다양하게 나오죠. 또 설계사에서 제공받은 건축 도면만을 가지고 건축 예산을 받다 보면 그 역시도 다양한 건축비들이 나와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똑같은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각 시공사들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설계상에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건축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1부터 10까지 모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공사와 협력된 업체들에 대한 비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견적서들이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록이면 견적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도 정확하게 잘 나와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중요한 시방서를 잡아주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